네, 안녕하세요. 초급 수영 1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동영상 강의고요.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수영과 관련된 이러한 지식들을 총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는 대면 필기 서술형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지식들이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과정이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 최대한의 설명을 최대한 많이 적다 보면은 술술술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고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영을 할 때 이런 것은 꼭 기억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을 조금 모아서 간추려 보았고요. 이러한 지식들을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리뷰를 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정부, NCS 그리고 행동지표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지식들로만 간추려서 한번 우리들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압박 받지 말고요. 이번 마지막 14주차 동영상 강의 보면서 천천히 메모도 해보고 어떤 문제를 낼지 혼자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14주차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형 배형의 속도 곡선을 통해서 각 영법이 어떠한 곡선을 가지고 있고 가속과 감속이 언제 이루어지고 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속만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호흡을 하는 과정 혹은 리커버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감속 그리고 스트림라인을 유지 못했을 때 감속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냥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5m 갔다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호흡도 고르고 혹은 누군가를 티칭을 할 때 이러한 포인트들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과 수업 계획을 없이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래도 목표 도달을 하는데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자유형 배영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중요한 팔, 다리, 호흡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 실력 향상 포인트 여러분들이 짧게 한 단어로 각 포인트마다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울 때 혹은 스스로 해볼 때 호흡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약간 이런 한 문장에 이러한 포인트 언어를 알고 하면은 계속 하다가 스스로 자기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력 향상 포인트는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습법을 꼭 이 연습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 연습법을 토대로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더 디벨롭해서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연습 이러한 도구가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로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창조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연습법들이 이러한 장점,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을 하고 암기를 해야 다양한 연습법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양한 장비 구조법 중에 여러분들 각 영법마다 입수법 그리고 접근법 이런 거에 대한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서 본인이 어떤 걸 나는 이렇게 구조를 하겠다 라는 이러한 빌드업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형, 스컬링 그리고 이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데요. 이러한 영법들도 처음에는 난이도가 있지만 제가 초급 수영부터 강조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부딪히고 그 영법이 뭐지? 라는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 영법이 왜 강조가 되어 있고, 무슨 포인트가 있었고,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격증 취득, 수상인명구조사 취득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배영 자세에 대해 들어가기에 앞서 배영의 속도 곡선을 한번 보고 용어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과 같이 X축은 시간, Y축은 이동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두 영법의 비교를 통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좌측은 배영, 그리고 우측은 자유형의 속도 곡선입니다. 배영의 속도 곡선은 자유형과 곡선의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며 가속과 감속은 작은 경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차이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속도는 자유형보다 느려서 최고점의 높이가 배영이 약간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형의 최고 속도가 6이라는 예시를 들었으면 배영의 최고 속도는 4.5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유형과 동일한 용어로 물을 잡는 동작인 캐치, 당기는 풀, 그리고 푸시, 마무리, 피니시, 그리고 회복 동작인 리커버리 동작이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얘기했던 캐치라는 동작에 대하여 좀 자세히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캐치의 타이밍에 따라 속도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한 A와 캐치가 느린 B를 속도 곡선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캐치 후 급격히 세로축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쌓여서 결과적으로 A가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또한 타이밍이 빠를수록 많은 양의 물을 뒤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영에서는 입수 후 물을 잡아 뒤쪽으로 보내므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 추진력을 만들어서 단숨에 가속을 합니다. 특히 자유형은 팔이 추진력을 만드는 비율이 높으며 입수 직후에 캐치를 하면 가장 크게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잡는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많은 물을 뒤쪽으로 보낼 수 있고 그 반작용으로 추진력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배영에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타이밍으로 간결하게 동작을 해야 합니다. 입수 후 곧바로 팔꿈치에서부터 손바닥까지의 앞팔을 사용해서 다리 쪽을 향해 물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반작용 때문에 진행 방향으로 추진력이 생겨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 파란색 방향으로 팔을 펴서 물의 깊은 곳을 젓는 쪽이 물을 많이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하면 힘이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어 진행 방향으로 추진력이 작아집니다. 게다가 힘이 아래로 전달되는 반동 때문에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므로 물의 저항이 커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도 소비하게 됩니다. 우측에 캐치 타이밍에 따른 속도 비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처럼 팔을 크게 저었을 때 속도가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 동작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배영에서는 스트로크를 할 때 앞팔부터 당겨서 물을 젓는데 이때 팔꿈치부터 당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얕은 곳을 젓고 있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을 확실하게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왼쪽의 사진처럼 손바닥으로 물을 밀어주어야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다리입니다. 전신이 좌우로 회전하는 롤링이 커지면 스트림라인이 무너져 스피드를 잃어버리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킥인데요. 킥으로 상반신과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형의 추진력은 손으로 물을 저으며 얻을 수 있는데, 이때 팔만 억지로 돌리면 몸이 좌우로 회전하는 롤링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림 라인이 무너져 물의 저항을 크게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서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킥의 역할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스트림 라인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등장했는데요. 스트림 라인은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기에 이상적인 자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킥은 이렇게 불필요한 움직임을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동작이지만 꼭 필요한 동작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형의 킥은 추진력을 얻는다는 것보다 상반신과의 균형을 잡기 위한 동작입니다. 아무리 힘껏 차더라도 꼭 효율적인 가속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유형에서는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다리 전체를 사용해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차야 합니다. 킥 동작을 할 때 무릎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고 하반신뿐만 아니라 상반신에도 불필요한 힘이 전달되어 균형이 무너져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보라는 저항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보라는 물체가 물에 부딪히면서 생기는데 물보라가 크다면 그만큼 큰 저항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킥 때문에 물보라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킥에 힘이 들어가서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차야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위에 킥이 없는 경우 물을 보내는 방향이 정확히 뒤쪽이 아닌 비스듬한 뒤쪽이 되기 때문에 추진력이 진행 방향에 맞게 똑바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진행 방향과 마주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킥이 있는 경우 물을 보내는 방향이 바로 뒤가 되기 때문에 추진력이 진행 방향에 맞게 똑바로 작용하여 스트림라인에 가까운 자세가 유지되어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킥이 없으면 좌우 롤링이 심해지고 축의 흔들림과 물의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영 발차기의 방법으로 처음 배영뜨기를 한 후 이때 얼굴, 가슴, 배 부분이 조금씩 물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하며 호흡을 몇 퍼센트 유지하죠? 네, 80%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왼다리에 무릎을 구부려 발을 아래로 내립니다. 내린 다리를 위로 올려주며
오른 다리에 무릎을 구부려 발을 내리고 교차하는 다리 동작을 반복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부가 설명을 하면 크게 골반, 무릎, 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발목에는 힘을 60%만 주어 쭉 펴줍니다. 왜냐하면 물과 닿는 표면을 넓히기도 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번 그림처럼 오른쪽 골반과 무릎을 위로 올릴 때 왼쪽 발은 밑으로 밀어줍니다. 이러한 이유는 밸런스를 맞추는 동작입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오른 골반 그리고 무릎이 업과 동시에 왼발은 아랫방향으로 밀고 오른발을 위를 향해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러한 동작은 구분 동작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부드러운 체인과 같은 연결 동작입니다. 2번 동작은 오른 무릎과 발을 밑으로 내리는 즉시 왼 무릎과 왼 발을 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추진력이 모여 신체를 머리 방향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3번 동작은 오른 무릎과 왼 발을 밑으로 밀고 왼 무릎과 왼 발을 위로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꼭 이렇게 상상해보면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발을 깊은 위치에서 대퇴에 힘을 주어 발등으로 위쪽으로 차 올리는데 이때 무릎이나 발목에 힘을 주면 다리가 일직선이 되어서 추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허리가 처지면 몸이 가라앉아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리면 배나 다리까지 수면으로 나와 헛발질이 되기 때문에 다리는 밑에서 위로 차 올릴 때 힘을 주어 탄력이 된 상태로 내리는 것이 가장 저항력이 적은 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영에서 몸의 롤링에 맞춰 킥을 하면 다리는 자연스럽게 대각선 측면을 차게 됩니다. 이때 롤링과 킥의 합력의 방향이 평행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자연스러운 킥이 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 다리를 위아래로 차려고만 의식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고관절이나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좌우로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롤링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이 뒤죽박죽 됩니다. 결국 균형이 무너져 물의 저항을 받아 감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영에서 킥을 하는 방향은 바로 위나 아래가 아니라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평행 방향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킥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또 올바른 킥이라면 수면에 무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옆 방향으로 차는 올바른 킥은 무릎이 수면 위로 나오지 않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킥을 위로 차면 무릎이 수면 위로 계속 나오게 되고 물의 저항을 정통으로 받아 가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릎이 수면에 나와 있으면 물보라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리가 물의 저항을 받고 있어서 올바른 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배영에서 킥은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반신과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실행하게 됩니다. 다리로 균형을 잡아서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게 되는데 배영킥의 목적은 자유형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왼쪽은 킥판을 허벅지에 끼고 배영 스트로크만 하는 사진이고 우측 상단의 사진은 배영 발차기와
스트로크를 같이 해주는 사진입니다. 좌우 팔을 한쪽씩 이용해 물을 젓는 배영에서는 팔을 물속에 넣을 때마다 롤링 때문에 전신이 좌우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 회전을 없애서 물의 저항이 적은 스트림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킥의 역할입니다. 자유형과 마찬가지로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다리 전체를 이용해서 깃발처럼 나부끼는 플러터 킥을 하고, 킥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을 무너뜨려 저항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발이 움직이는 거리가 커지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좌측 하단의 사진은 정면에서 봐도 축이 구부러져서 몸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사진은 스트로크를 해도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발의 킥 덕분이겠죠? 네 번째,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호흡의 간단한 원리는 공기를 마시고 입술을 할 때 물속에서 잠깐 호흡을 멈추었다가 다시 수면 밖으로 나오기 전에 공기를 코로 내뿜고, 수면 밖으로 입이 나온과 동시에 입으로 숨을 내뿜고 동시에 공기를 들여 마십니다. 물속에서 날숨을 할 때에는 코로만 공기를 내뿜어도 되고 코와 입으로 공기를 같이 내뿜어도 됩니다. 물속에서 처음부터 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기를 내뿜기보다는 입술을 하고 나올 때 공기를 내뿜고 중간에는 잠깐 멈추는 게 몸을 덜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폐 내에 부력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인체 내에 폐 공기가 많이 보유하게 되면 부력의 영향으로 물에서 조금 뜰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의 왼쪽 그림은 초급자들이 호흡법을 할 때 물속에서 벽을 잡고 그 다음 옆면으로 호흡을 하는 그림이고요. 우측의 그림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얼굴을 수중으로 돌리고 그 다음 코에서 조금씩 내뱉고 입에서도 내뱉고 마지막 표면 물 수중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입에서 크게 내뱉고 마지막에 바깥에서 호흡을 빠르게 마시는 그림입니다. 이 설명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음성이지만 시범을 보이면 고개를 물속에 넣고 코로 파, 파 이렇게 이러한 사이클로 물속에서 코로 물을 많이 내뱉는 이유는 코로 물을 많이 들어가면 거부감이 느끼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하고 물을 계속 밑 바깥으로 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가 알려드린 사이클을 미리 조금 생각해보고 저렇게 벽면을 잡고 연습을 하게 되면 수영하는 도중에 코로 물이 들어가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호흡법과 롤링을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목을 옆으로 뒤틀어서 얼굴을 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흡은 상반신이나 롤링과 맞춰가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가끔 롤링과 상관없이 목을 뒤틀어서 얼굴만 수면에 내놓는 것은
좋지 않은 호흡 동작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형이나 배형의 특징 중 하나가 롤링입니다. 롤링은 앞에서 설명한 캐치, 풀, 피니쉬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자유형을 할 때 이러한 롤링에 호흡할 타이밍을 맞추면 좋습니다. 롤링으로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하였을 때 그 상반신의 움직임에 맞춰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 저절로 얼굴이 수면에 나오는데 그 타이밍에 재빠르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으로 인한 감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롤링과 상관없이 호흡을 위해서만 목을 비틀어서 들면은 몸의 중심축이 어그러져 스트림 라인이 무너지고 물의 저항을 받아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 몸의 축은 어긋나지 않게끔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밑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요.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은 한 팔은 리커버리 동작, 그리고 다른 팔은 입수 캐치하는 동작을 볼 수 있는데요. 호흡을 해도 몸의 중심축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입만 수면으로 나오게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롤링과 상반신의 그 비틀림에 맞추어 호흡을 하게 되면은 호흡을 하여도 몸의 중심축은 어긋나지 않는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형이나 접형에 비해 자유형은 저항을 크게 받지 않고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을 드는 동작이 크면 몸의 축이 좌우로 흔들려서 크게 감속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축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조금만 들어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을 할 때 얼굴을 많이 들지 않는 것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요령입니다. 입이 수면에 겨우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얼굴 전체가 수면에 나올 정도로 얼굴을 많이 들게 되면 평형과 동일하게 가슴으로 물의 저항을 받아서 크게 감속하게 됩니다. 또한 많이 든 얼굴을 내리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스트림 라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얼굴을 많이 들게 되면은 많이 올라간 만큼 다시 중력에 의해 많이 또 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물의 저항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만큼 가속에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입이 수면에 겨우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움직임이 또 작아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다음 동작과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감속도 최소값으로 하기 때문에 가속에 좀 더 빠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입이 수면에 겨우 나오는 정도로 하게 된다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서툰 경우 얼굴을 과도하게 많이 들게 되는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호흡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당히 많은 얼굴을 치켜 세워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호흡이 서툰 경우 옆이 아니라 앞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옆으로 얼굴을 드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저항을 받아 급격한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옆으로 얼굴을 드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조금 익숙해진다면 얼굴을 들고 수영을 하는 법도 점차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은 얼굴을 과도하게 들고 호흡하는 그림이고요. 얼굴을 과다하게 들게 되면 가슴 쪽이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과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높아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에 총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실력 향상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로 팔, 호흡, 다리, 그리고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팔은 입수 후에 바로 캐치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수영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자유형을 하는데 이 포인트는 꼭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호흡은 얼굴을 너무 많이 들지 않고 호흡을 해야 하는 호흡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롤링의 상황에 맞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리는 킥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네 번의 킥은 리드미컬하게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의 동작에서는 오른팔과 왼다리 그리고 왼팔과 오른다리의 조합으로 강하게 차서 가속도를 높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투비트 킥은 지금 앞에서 설명한 오른팔과 왼다리, 왼팔과 오른다리에서만 킥을 하는 것을 투비트 발차기라고 합니다. 일단 6비트 발차기가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숙련도가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투비트 발차기를 통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발차기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배영의 실력 향상 포인트입니다. 팔은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해서 뒤로 젓는다. 이것도 약간 자유형과 비슷한 맥락으로 빠른 타이밍의 캐치 그리고 많은 저항을 위해서 아무래도 깊은 곳보다는 위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피니시에서는 힘을 빼고 재빠르게 빼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배영은 입수할 때는 새끼손가락 그리고 피니시할 때는 어떤 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으로 아무래도 손바닥을 바닥을 보고 꺼내는 동작은 아무래도 물의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부터 빼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빠르게 빼낼 수 있겠죠. 그 다음 호흡 동작에서는 물속 당기는 동작에서 어떻게 하죠? 입으로 들어 마시고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팔에 물방울이 묻어서 나의 얼굴로 물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코로 혹은 입으로 내뱉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코로 내뱉는 게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리 동작에서 킥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예로 원통을
예를 들어서 팔의 스트로크로 인한 롤링을 발차기로 인해서 상쇄시킨다 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 자유형과 비슷한 원리로 상하체의 균형으로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앤다, 상쇄한다 라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또한 킥을 할 때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옆으로 찬다입니다. 이것도 자유형이랑 또 비슷한 맥락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차는 것이 아닌 상체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플러터 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입니다. 콤비네이션에서는 오른팔과 어떤 다리였죠? 네, 왼다리, 그리고 왼팔과 오른다리 조합으로 강하게 찬다입니다. 이러한 추진력이 가장 높아지는 포인트를 기억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영을 하는 것보다 내가 오른팔 할 때 왼다리로 같이 물을 좀 더 밀어내는 기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의식적으로 이때 포인트에 내가 좀 더 강한 추진력, 그래 가속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물을 더 잡는다 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물을 더 잡고 당겨준다 라는 기분을 하면 몸이 쭉 점차 더 빠르게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느낌을 조금씩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형 연습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도구를 통하여 연습하게 되는데요. 왼쪽 사진은 한쪽 손 패들풀, 같은 쪽 발에 핀 하는 킥 연습입니다. 빠른 타이밍으로 힘찬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는 연습법입니다. 사진처럼 왼쪽에만 장비를 착용하게 됩니다. 핀은 뒤쪽으로 보내는 물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추진력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패드를 끼운 손가락 끝을 아래로 살짝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편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수 후 바로 캐치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 동작은 견갑골에서 팔꿈치까지를 사용해서 쭉 펴고 힘차게 젓는다는 표현을 하였는데요. 저는 의식적으로 어깨를 더 앞으로 빼준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왼쪽 패들 그리고 오른발 핀을 착용하고 연습하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장비 착용으로 스트림라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입수 후 자세가 펴지게 되고 올바른 스트림라인을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핀을 끼운 발의 킥 추진력 때문에 패드를 끼운 손이 가라앉지 않은 채 멀리까지 펼쳐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전신을 쭉 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끝부터 발끝까지 펴지는 스트림라인 자세를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고 스피드 타는 감각을 이렇게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헤드업 풀입니다. 배영 동작에서 배웠었는데요. 맥락은 같습니다. 빠른 타이밍으로 힘찬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를 들고 있어서 부심이 위로 이동을 하고 그 결과 중심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보다 쉽게 가라앉게 됩니다. 주의점으로 팔꿈치부터 먼저 뒤쪽으로 움직여 주거나 피니시에서 너무 힘껏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측 사진은 한쪽 손 풀입니다. 한쪽으로만 스트로크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롤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팔은 쭉 펴고 최대한 스트림라인을 만들어주고 왼팔로만 스트로크를 합니다. 이런 경우 과도한 롤링은 감속의 요인이 됩니다. 이 연습법을 통해 적당한 롤링 감각을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한쪽 팔로만 저으면 다른 한쪽 팔은 편채 가만히 있느라 아무래도 한쪽을 회전된 몸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몸이 크게 회전하거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나아가도록 의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쪽 팔로도 이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하여 앞쪽의 물을 더 많이 캐치하도록 전신을 펴고 팔을 젓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어시스트 스윙과 레지스트 스윙입니다. 배영 연습법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리는 같습니다. 어시스트 스윙을 통하여 스트로크와 킥의 정확한 타이밍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튜브를 당기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로 더욱 커다란 저항을 몸에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항이 적은 자세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레지스티 스윙을 통하여 스트로크와 킥의 정확한 타이밍을 몸에 익히게 됩니다. 배영 연습법과 비슷하게 패러슈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풀 부위를 통하여 상체 스트로크에 대한 훈련을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상체에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스펀지를 이용하여 레지스트 스윙 연습하는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패러슈트와 같은 원리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배영의 연습법입니다. 처음부터 전체 동작을 하려고 하면 여러 동작의 협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뜨기도 상당히 어렵고 코로 막 물도 들어오고 오른팔에 왼다리 강하게 차라고 배웠는데 아마 협응 동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연습법들을 5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습법들은 구분 동작으로 하는 것으로 신경, 즉 주의를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연습법입니다. 방법으로는 한팔 스트로크와 양팔 스트로크 2가지가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왼쪽 사진은 한 팔로만 스트로크 하는 경우로 오른팔로 할 경우 왼팔은 옆구리에 붙이고 있습니다. 대신 양발은 6비트 플러터 킥을 해주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연습법의 이유는 한쪽의 롤링 감각을 정확히 아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롤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쪽 팔의 감각과 그리고 킥의 감각, 이거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에 적절한 롤링 감각을 익혔으면 반대로 오른팔은 쉬고 왼팔도 하여서 좌우 롤링 감각을 익히는 연습법입니다. 이러한 동작을 통하여 한쪽 팔의 롤링과 물속에서의 캐치 감각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째 방법은 양팔 스트로크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양쪽 팔로 동시에 물을 젓는 동작으로 좌우에 차이 없는 안정된 스트로크를 위해서 연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좌우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며 자신이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으로만 강하게 할 경우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6비트 플러터 킥으로 상체 공백을
킥으로 지속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영 연습법으로 나머지 3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 텐데요. 왼쪽부터 헤더 풀, 그리고 어시스트 스윙, 레지스트 스윙,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헤더 풀은 머리를 평소보다 높이 들고 하는 영법으로 15m 정도 짧게 연습하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연습법을 하면 도움이 되는 점으로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를 들고 있으면 부심이 위로 이동해서 중심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가라앉기가 쉽습니다. 가라앉지 않으려면 빠른 피치로 수영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빠른 캐치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빠른 캐치의 중요성은 속도 곡선 그래프의 비교를 통하여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시스트 스윙입니다. 튜브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수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영하게 되어서 더욱 커다란 저항을 받습니다. 몸에 커다란 저항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스스로 확인을 하고 가능한 한 저항이 적은 자세, 유선형 자세로 수영하는 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또한 빠른 속도에 맞춰 힘찬 스트로크와 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면 정확한 타이밍으로 스트로크와 킥을 조합해서 불필요한 감속 없이 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트 스윙입니다. 몸에 커다란 저항을 만들어내는 패러슈트를 끌어당겨 수영을 하면 팔로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에 맞서 한 번의 풀로 확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의 방향이나 혹은 스트로크 동작, 타이밍을 생각하며 수영하게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하여 감속의 요소가 적은 효율적인 스트로크로 가장 효과적인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장비 구조 방법입니다. 표는 수상구조 NCS 학습 모듈로 교육부에서 2018년에 새로 나온 표입니다. 왼쪽을 보면 앞에서 배운 입수 방법, 접근 방법, 구조 방법, 그리고 운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간접 수상 구조 방법이 어려울 경우 직접 구조 방법 중 장비를 활용한 구조 기술을 가장 최우선시합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수상 구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NCS 학습 모듈에서 제시한 기술을 중심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장비 기술입니다. 과거 직접 수상 구조 시 레스큐캔, 좀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레스큐캔이 사용되었지만 최근 수영장, 워터파크, 그리고 해수욕장 등 물놀이 시설들은 레스큐 튜브로 통일을 하여 배치가 됩니다. 레스큐 튜브는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가장 보편적인 수상구조 장비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으니 만약에 이런 휴양지 혹은 물놀이 시설 가서 이 레스큐 튜브가 있는지 한 번씩 다들 확인하길 부탁드립니다. 네, 횡형 운반법, 그리고 스컬링 접근법, 그리고 이병 접근법 이렇게 총 3가지 있습니다. 일단 횡형과 횡형 운반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딱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도 확인은 가능하지만 횡형 운반법은 목적이 요구 조자를 끌고 있는, 네, 오른손은
하나의 끈을 잡고 높이 들어서 요구 조절을 당겨야만 하는 오른손의 역할은 고정적이고요. 그 다음 왼팔은 호흡과 살짝 앞으로 나아가는 거의 1대 9의 비율이지 않을까. 가위차기가 9라면 왼손은 호흡을 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약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횡형과 횡형 운반법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횡형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했었죠. 횡형은 왼팔로 살짝 당겨주면서 호흡을 위해서 밀어주면서 호흡하고 그 다음 시선을 약간 앞을 보면서 나의 전방 시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 왼팔을 뻗어주면서 후방을 보면서 물의 저항을 얼굴로 네, 가위차기를 했을 때 앞을 보면은 아무래도 물이 막 나의 얼굴로 맞겠죠. 그래서 횡형은 시선을 앞에 호흡할 때 앞에 봤다가 왼팔 펴주면서 뒤로 요구 조절을 체크. 이게 횡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횡형 운반법은 약간 다르게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팔은 계속해서 요구 조절 당겨주고 왼팔로 호흡과 그 다음에 뻗어주는 동작 이렇게 같이 가위차기를 병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스컬링은 어떻게 보면 팔 동작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즉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2번 사진처럼 스컬링 접근법의 2번은 두 다리를 모아서 팔로만 Y자를 그리면서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이렇게 물을 대각선으로 밑을 밀어주면서 물에 떠 있는 동작이고요.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팔로 스컬링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병 접근법은 발은 로터리 킥, 손은 스컬링을 통해서 서서히 요구 조자에게 접근하는 이병 접근법. 이병도 여러분들 하는 방법, 다리는 스컬링, 다리는 로터리 킥이라고 했죠. 팔은 스컬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병,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병할 때 여러분들 벽 잡고 평행 발차기 오른쪽만 해보고 10번, 그리고 왼쪽 10번, 그리고 양쪽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 모두 다 단계별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병 접근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왔고 그 다음에 뭐 킥판을 턱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 평형킥, 왼쪽 평형킥, 오른쪽 왼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평형킥 하면서 점차 로터리킥의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 마지막 최종 단계는 손목을 살짝 들어주고 팔은 스컬링하지 않고 손목을 들어주고 턱은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발로만 로터리킥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최종 목표를 이병 5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병에 대해서는 간단히 어떻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계곡이나 바다 강에 가서 한 번쯤 너무 깊은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낮은 데에서 했을 때 와 생각보다 어렵고 잘 안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막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리뷰를 한번 마치겠고요. 네, 지금까지 14주차 마지막 리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자유형 배형에 대한 기본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구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자가 되어서 요구 조자를 구할 때 막상 내 앞에 나의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빠졌을 때 어떻게 구할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동기가 내적 동기가 부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이고 익혀야만 하는 지식이라는 좀 더 체감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동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기말고사 시험 볼 때 대면으로 만나서 같이 한번 시험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